15살 라일리는 춤추는 것을 좋아하고 노래 부르는 것을 즐겨했던 재주 많고 아름다운 소녀였습니다. 활발하고 배려가 깊었던 그녀는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라일리는 8개월 된 남자친구가 있었고 서로 많이 좋아했으며 같이 있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라일리가 자신의 침실에서 사라지는 불가사의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경찰과 FBI 그리고 수백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그녀를 찾아 나섰습니다. (15살의) 라일리 크로스먼은 2003년 12월 22일 미국의 웨스트 버지니아에 있는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는 라일리가 어렸을 때 이혼했고 그녀의 어머니는 라일리와 여동생을 데리고 버클리 스프링스로 이사했습니다. 버클리 스프링스의 인구는 600명 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그곳의 주민들은 거의 서로를 알고 지냈습니다. 어머니는 그곳에서 새로운 남자를 만나 동거를 시작했고 2명의 아이를 더 낳았습니다. 라일리는 아버지와도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고 정기적으로 그의 집에 방문했습니다. 버클리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었던 라일리는 춤과 노래를 잘하는 학생으로 유명했으며 헤이든 레이시라는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 커플은 항상 붙어 다녔고 웃음이 끊이지 않았고 라일리는 남자친구가 있어 많이 행복했습니다. 이들은 심지어 함께 사진을 올리는 공동 인스타그램 계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편 라일리 어머니 션텔 오클리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투잡을 뛰고 있었기 때문에 항상 피곤했습니다. 어머니는 몸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아침 근무를 일찍 끝내고 집에 왔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있는 라일리에게 저녁 근무하러 가기 전까지 잘 것이라고 문자를 보냈고 집에 도착하면 깨워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온 라일리는 오후 3시 30분쯤 집에 와서 엄마를 깨우고 방으로 갔습니다. 어머니는 아픈 몸을 끌고 직장에 가서 일을 겨우 마친 후 밤 10시쯤 집에 왔습니다. 딸에게 인사할 힘도 없었던 그녀는 문이 닫혀있는 라일리의 방을 지나 자신의 방으로 가서 바로 잠에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7시 15분쯤 일어난 어머니는 일하러 가기 전에 라일리 방에 갔지만 라일리는 방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라일리가 학교에 갔다고 생각했습니다. 집에서 걸어갈 만한 거리에 학교가 근처에 있었고 7시 45분에 수업이 시작하기 때문에 평상시보다 조금 이른 시간이긴 했지만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출근해서 일하고 있던 어머니는 학교로부터 라일리가 결석했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는 라일리에게 계속 전화를 했지만 전화는 바로 음성사서함으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딸은 집에 오지도 전화를 받지도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뭔가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전 남편한테 전화해서 딸이 혹시 거기 갔는지 물었고 그는 딸에게 연락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불안해진 어머니는 그날 오후 근무를 빠지고 라일리 남자친구와 함께 학교 건물 안팎을 둘러보았지만 라일리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걱정이 된 아버지도 버클리 스프링스에 와서 마을을 차로 돌면서 사람들에게 그녀를 봤는지 물으며 딸을 찾으러 다녔습니다. 신고 전화를 받은 경찰은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남자친구의 말에 따르면 5월 7일 그는 라일리와 밤 10시 30분까지 통화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정까지 소셜미디어에서 친구들과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새벽 5시 40분에 라일리는 남자친구에게 비디오 링크로 전화를 걸었던 걸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깊게 잠들었던 남자친구는 라일리의 전화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이른 시간에 전화를 했다는 것은 너무 이상했습니다. 형사들은 그녀가 스스로 집을 나갔을 가능성에 대해 어머니에게 물었고 라일리가 집에 나갈 이유가 하나도 없다며 어머니는 장담했습니다. 어머니는 라일리에게 잔소리를 하지 않았으며 그녀가 원하는 것은 모두 할 수 있게 허락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일하느라고 바빴기 때문에 맏딸인 라일리를 많이 믿고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라일리는 어디에 가기 전에 항상 어머니에게 허락을 구했습니다. 운전면허증이 없는 그녀가 혼자 마을을 떠나는 것은 힘들어 보였습니다. 형사들은 납치의 무게를 두고 학교와 주변 지역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라일리가 마지막으로 목격되었던 집을 수색하기 위해 그녀의 집에 갔습니다. 집 앞에서 어머니가 차 안에서 앉아 있었고 차 옆에는 어머니의 남자친구이자 동거인인 앤디 맥클리가 형사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Mind if we take a look in her bedroom? Hey, Poppy. Get upstairs. 형사들은 앤디의 안내로 라일리 방으로 들어갔으며 지저분하게 물건들이 널브러져 있는 방바닥에서 라일리의 학교 가방과 그녀가 항상 지니고 다니는 안경을 발견했습니다. 형사는 매트리스에 있던 이불을 들어 올렸고 베개와 시트에서 핏 자국을 발견했습니다. 핏 자국으로 보아 그녀가 방에서 누군가의 공격을 받았을 가능성이 아주 높았습니다. 더 많은 자원봉사자들과 경찰들이 합류해 수색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라일리 실종 사건에 관심을 가졌으며 그녀를 찾기 위해 발벗고 나섰습니다. 그녀의 사건을 언론에 자주 노출시켜서 혹시나 올지 모를 제보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FBI가 합류하였고 추가적인 대규모 병력을 투입하였습니다. 버클리 스프링스에서 약 40분 떨어지 작은 산 정상에서 라일리 크로스먼의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시체의 부패 정도가 심했기 때문에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사라진 지 일주일이 조금 넘었을 뿐인데 이렇게 부패가 많이 진행된 것으로 보아 범인이 그녀의 몸에 뭔가를 했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었습니다. 수사관은 라일리의 모든 친척과 지인들을 다시 불러 재조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동거인이자 남자친구인 앤디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하게 되었습니다. 앤디는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잠시 정지된 상태이므로 차를 몰 수 없었습니다. 여자친구인 라일리 어머니와 앤디의 직장 동료가 항상 그의 출퇴근을 도와야 했습니다. 앤디는 5월 8일 아침 일찍 그가 일하고 있는 건설 현장에 일하러 나갔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건설 현장 사람들은 앤디가 그날 결근했으며 아무도 그가 어디 있었는지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운전을 하면 안 되는 앤디는 그날 직장 동료한테 녹색 픽업 트럭을 빌려 운전했던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한 이웃이 오전 10시쯤 녹색의 픽업 트럭이 라일리 집 앞에 잠시 주차돼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에 앤디는 진술을 바꿔 그 차를 타고 불법 약물을 구입하러 갔었다고 변명했습니다. 어머니는 사건 당일 남자친구 앤디가 좀 이상하게 행동했다고 진술합니다. 그녀가 라일리가 실종된 사실을 앤디에게 알렸을 때 그는 걱정하는 것처럼 자전거를 타고 밖에 나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밤 늦게까지 그녀가 갈 만한 장소를 찾아가서 애타게 라일리를 찾는 동안 앤디는 금방 집에 돌아와서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어서 어이가 없었다고 어머니는 진술했습니다. 사실 이때부터 어머니는 앤디를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수사관들은 녹색 픽업 트럭을 수색했고 트렁크에서 이상한 하얀 얼룩을 발견합니다. 정밀 분석 결과 라일리의 옷에서 발견된 얼룩의 성분과 일치했습니다. 앤디는 그날 핸드폰을 집에 놓고 나갔기 때문에 수사관은 사건 당일 그의 행적을 추적하기 힘들었습니다. 라일리의 몸이 발견된 장소 근처에 설치되어 있던 CCTV를 모두 조사했으며 주유소와 도로를 찍은 CCTV에서 앤디의 모습을 담은 영상을 찾았습니다. 그가 몰고 있는 차가 마을을 벗어나고 있는 장면입니다. 라일리 몸이 발견된 장소 근처의 주유소에서 앤디는 트럭에 기름을 넣었습니다. 또한 직장 동료는 앤디가 그날 공업용 검정 가방을 3개나 가져갔다고 진술했습니다. 넘치는 증거와 증언은 앤디를 살인 혐의로 체포하기에 충분하였습니다. 하지만 앤디는 유죄를 인정하지 않았고 사건은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재판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미뤄졌고 2년 후인 2021년 9월 27일에 재판이 열렸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사건에 대해 훨씬 더 소름 끼치는 세부 사항들이 밝혀졌습니다. 5월 7일 라일리 어머니는 오후 10시에 아픈 몸으로 일을 끝내고 집에 돌아왔을 때 거실에 있었던 앤디의 눈을 보고 그가 약물에 취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너무 지쳐서 방에 들어가서 바로 잠을 잤습니다. 남자친구는 라일리와 통화를 하고 있을 때 앤디가 그녀의 방에 반복적으로 들어와서 말을 걸었고 라일리가 앤디를 두려워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라일리 핸드폰을 복구한 결과 밤 11시에 라일리는 이미 잠에 든 남자친구 헤이든에게 앤디가 자기 방에 들어왔다는 메시지를 보냈고 12분 후에는 무섭다는 메시지를 보냈었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2개의 메시지는 아침에 일어난 헤이든이 확인하기 전에 누군가에 의해 삭제가 되었습니다. 수사팀은 라일리 베개에서 그녀의 피와 침이 같이 묻어 있었던 모양을 분석한 결과 앤디한테 심하게 공격당한 라일리가 이곳에 쓰러져 한동안 피를 흘리며 누워 있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앤디가 그날 밤 늦게 라일리를 해하고 아침까지 기다렸다가 차를 몰고 나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라일리 어머니는 에게 남자친구인 앤디가 질이 나쁘고 위험한 사람인 것을 이미 알고 있었으면서 어떻게 딸들이 있는 집안에 그런 남자를 들여놓을 수 있었는지에 대해 비난했습니다. 뻔뻔한 앤디는 끝까지 범죄를 부인했지만 그는 살 이념의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미국 전역의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았습니다. 재판에서 어머니는 앤디가 그녀의 아이들을 해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불법적인 약에 중독된 남자를 집에 들인 라일리 어머니에게 책임의 일부를 돌렸습니다. 아마도 자신의 선택이 그녀의 아이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칠지도 모른다고 생각할 시간조차 없었을 것이라며 편들었습니다. 영상 제작에 힘을 보태주실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